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증시 수급 불균형 지속 여부는?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의 1조 원 넘는 매수에도 불구하고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된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개인만이 사들이는, 개인이 버텨주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1조 1,0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조 3,2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요. 개인만이 홀로 2조 4,700억 원 매수를 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모두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6조 원어치에 육박하는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결과인데요. 순유출 규모는 매달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순유입으로 전환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최근에 레버리지 ETF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또 원유 선물 ETN 상품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증시의 최근에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금요일에는 금요일의 남자 바이오 요정 우리 박동기 전문가님과 또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숙제 있었잖아요, 김덕호 FA님. 오늘 새로운 우리 닉네임을 오늘 가져오겠다 하셨는데 정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방송을 돌려보면서 네. 실시간 채팅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유재석이다, 유느님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요. 저는 뭐 그래도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T본부의 유느님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T본부의 유느님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T본부의 유느님, 김덕호 FA님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또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미스터 진단에서 상담을 많이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우리 또 종목 진단하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야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미스터 진단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네, 뭐 중간중간에 봤는데요. 응. 예, 상당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님도 함께 하실까요? 우리 글쎄요, 또 트로트 뭐 노래 또 한 곡 준비해 주시면서. 노래 쪽이면 모르겠는데 네. 워낙 또 어. 진단들을 워낙 잘 하시니까 진단은 불러주면 뭐. 뭐 고맙긴 하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박동기 전문가님도 꼭 불러주셔서 노래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 개인만이 사는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수급적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응 전략 등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왜 이렇게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하락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이 이제 뭐 큰 폭 하락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느끼는 점은 시장 상황에 대한 세 가지 부담, 예, 세 가지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적 과열권의 부담, 과열권에 대한 부담. 네. 사실 그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1,400포인트에서 2,200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만에 급등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과열권, 예,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필요하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관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 대한 부담. 참 끝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만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죠. 네. 예, 그 기관이 7천억 매도, 외국인은 한 외국인이 3천억, 예, 3,500원, 3천억, 예, 3,400억. 네. 예, 그렇게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매물에 대한 부담, 오늘도 뭐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그 코로나 2차 확산. 예, 이게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이게 과연 이제 우려에서 현실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또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맞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지금 좀
조금 사실 시장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엊그제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6조 예상했는데 8조까지 나왔으니까 25% 정도 상향된 그런 실적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시가가 불구하고 예, 고점으로 해서 장대음봉이 떨어졌거든요. 바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좀 부담이 작용되고 이게 이런 흐름이 오늘도 지금 이거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에 부담되는 상황들이 많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FA님께서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옵션 만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주식 물량이나 이런 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고 이 여파로 또 오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수 현황과 그리고 순매도 현황들을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조금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뭔가 시장이 급락한다면은 보통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아마 매수 부분을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인버스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매수를 굉장히 강세를 했습니다. 뭐 수급상에서는 2위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인버스보다도 사실은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들도 그만큼 더 탄력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네. 즉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확률을 50대 50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조금 분산시켜 놓겠다라는 취중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상품들을 대거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원유부터 해서 뭐 다른 이제 뭐 200지수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곧버스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의 수급은 정말 기관들이 조금 어떻게 타격을 또 한번 입히지 않나. 어제 장은 외국인, 맞아요. 오늘 장은 기관. 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수급 현황이 뭔가 시장이 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기술주, 그러니까 IT라든가 바이오 같은 부분들은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오늘 이제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지 여전히 어떤 인터넷 대표주들은 충분히 어떤 가치 투자의 매력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마치 모멘텀 찾아간다 아니면은 정말 네. 어떤 확실한 강세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대표 주자가 아니면은 지금은 어디까지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입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는 둘 다 팔아치웠는데도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코스피부터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우리 수급 상황, 또 오늘 수급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의 지금 과연 이게 주머니가 언제 지금 바닥 날 건지 맞아요. 오늘 하루만 지금 1조가 지금 매수가 되었단 말이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올해만 놓고 보니까요. 2020년도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관이 지금 10조 7천억을 지금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요. 예, 네, 기관이 이제 원래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10조 7천억 매도.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6조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많이 기관보다도 팔았어요. 네. 2.5배 정도 지금 매도를 했죠. 네. 이 차트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1월부터 해서 올해 내도록 그냥 눈만 뜨면 팔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번에 네. 지금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을 부어도 주가는 사실 올랐어요. 맞아요. 네, 이게 다 그게 개인의 힘인 걸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잠깐 네. 이거 보시면은 위에 게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네. 이 외국인인데 여기가 지금 원래 1월 1일입니다. 근데 이거 이 기조 추세를 지금 보면은 진짜 쉬지 않고 그러니까 연초에 부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관망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3월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매도를 했다라는 네. 거고 아래쪽은 또 기관도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상 어찌 보면은 뭐 외국인 못지않게 이렇게 매도하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매도 강도가 기관 투자자가 더 최근 한 1, 2개월 정도는 그러네요. 외국인보다도 더 오히려 가파르게. 가파르게 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텐데 최근의 흐름 보면은 횡보 조정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과연 이제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 거냐.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쏟아내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지금 버틸 수가 있을 거냐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긴 하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아치웠을까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마 전략적으로 좀 이제 판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뭐 나중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네. 기관 외국인들의 이게 매도라는 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의 공장이 셧다운되고 또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전략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얼마 정도 한 뺀에 그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된단 말이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자금을 지금 유출을 시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코스닥에서도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수급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이제 기존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규모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물량에 비해서는 사실 외인 보율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수급을 좀 더 초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훨씬 상승폭이 높은 이유도 네. 결국은 어느 누구든 접근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도 진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뭔가 매수를 하는 투자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미 거기는 모두가 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팔지 않으니까 뭔가 주가 변동은 좀 적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찾는 분들, 즉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고 파는 분들이 활성화되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조금 이제 코스닥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또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을 봤냐라고 하면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데서의 부담을 느끼는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반도체 그리고 제조 업종이라고 나타나는데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관련주들이 좀 사그라들다 보니까 조금 적은 매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보유하는 부분들은 적지 않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이제 제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회의가 거쳐 나가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어떤 그린 뉴딜에 대한 파트너 제의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즉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여전히 주식을 지금 접근을 하는 외국인들도 여전히 없진 않지만 특히 이제 이런 IT나 아니면 수소차 같은 어떤 맹점이 아닌 초점이 있는 부분에서만 분명한 주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사실 뭐 지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급격한 회복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나 국내에 있는 당국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조금 진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방어자산군을 좀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 인버스 상품을 통한 어떤 방어형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 좀 방어적인 자세로 우리 한국 주식, 한국 증시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만이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치우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V자형으로 시장이 급 반등이 들어오게 이제 되었는데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초기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계속 이제 매주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00만 건이 나왔는데 그날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으니까 내일은 주가가 빠질 거예요.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갑시다 하는데 그날 밤에 네. 주가가 미국이 올랐구나. 많이 네. 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나 경제학과 교수라면은 이런 장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은 사실상 지금 그
그 주식을 산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옛날에 잣대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매우 이제 특이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동학개미가 새로 나타났다.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계좌 개수도 많이 늘고 또 이제 유동성도 지금 풍부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저금리라든지 풍부한 유동성 이 문제가 네. 예, 이렇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는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에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주가는 손실 안 보고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그 통합개미라고 이런 용어 신조어들이 지금 생겼는데 네. 글쎄요, 지금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는 저금리죠. 유동성은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까지도 계좌를 트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 실업률도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네. 투자의 대안으로 주식 시장에 이렇게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유동성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거죠. 취업은 안 되는 거고. 네. 예. 이제 그러니까 또 주가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위험하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최근에 미국 대학생이 뭐 하여튼 이렇게 혼자 목숨을 던지고 하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막 최근에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청년들이 꽤 많이 지금 계좌를 트고 주식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나 봐요. 네네.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정책에 좀 영향도 있을까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이 있겠죠. 네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머물리게 만드니까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는 그 부분도 분명히 일정 부분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저금리부터 해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정말 우리 또 개인들의 이 풍부한 유동성이 갈 데가 없다. 주식 쪽으로 좀 쏠리면서 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수급 불균형 문제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먼저 최근에 이제 각 주체들이 어떤 걸 주류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사실 개인만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뭐 주식도 왔다가 아니면 선물 시장을 갔다 이렇게 말 그대로 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점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보다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선물 상품을 되게 취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선물 상품을 취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적극적인 진입보다는 소극적인 진입을 보다 많이 하고 있다. 혹은 애초부터 이제 장기주로서 이렇게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먼 가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년, 20년을 안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 부분들은 매도량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최근 매도는 결국 이제 근단기적인 어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나타날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선물 시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히 이 시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지난 3월 16일부터 이런 기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이제 국내에는 사실 2월 달부터 그러니까 2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명절 이후부터 팬데믹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판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이때 개인들도 마찬가지 주식을 계속 사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이 시점을 더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지역적인 확산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선물을 포지션을 취한다. 이것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개인이 확실하게 공수교대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 그대로 그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네. 쉽게 진입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개인들이 주세를 하는 부분이 맡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또 최근에 이제 금융사들이 또 어떤 신뢰도 하락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라인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옵티머스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에서의 어떤 자본력도 조금 축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투자자분들이었던 어떤 트레이더의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좀 더 장세를 유동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네. 오히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진입을 하는 어떤 우리 월급개미라는 표현이죠. 네,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소한 투자를 또 뭐 말 그대로 적금처럼 이렇게 넣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코스피 시장을 좀 노려보시는 게 아닌가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교대가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고등학생도 알바비 모아서 주식하는 친구도 있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딸이 주식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정말 개인들의 이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코스닥이죠. 코스닥. 원래 코스닥이 그 매매 비중의 한 80%, 85%가 개인이에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코스닥의 매매 비중이 원래 개인이 큰데 지금은 더 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그 시장 흐름도 지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인들이 유동성 장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개인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주도하는 이런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죠. 그쵸. 예, 시장이 빠지더라도 코스닥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테마주들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흐름인데 철저하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다는 점, 지금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쪽이라고 하더라도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장 흐름하고 상관없이 네이버, 맞아요.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고 지수 하락해도 이슈 있다 그러면 뭐 상한가 금방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가죠. 오늘 같은 날 또 CJ나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내고 또 계속 네. 올라가죠. 예, 이런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개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이런 장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정은 장중에 잠깐 오고 깊이 있는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전에 빠졌다고 장 끝나고 보면은 약보합권으로 그냥 올려서 좀 바로 마감이 또 되고 회복을 올리고 하죠. 네. 조정은 장중 조정은 되고 상승 추세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개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가 코스닥으로 편중이 되면서 종목은 슬림화되고 조정은 짧고 상승 추세는 길게 가는 이런 흐름인데 모르겠어요. 글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부한 유동성의 힘이 당장에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하반기에도 계속 될까요? 이 개인의 유동성. 그래서 이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 한 가지만 조건이 부합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부합, 2차 팬데믹으로 가지 않고 네. 공장이 셧다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유동성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그 2020년도 GDP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지금 간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지금 강하다라는 거고 네. 어닝 시즌에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15% 20% 정도 그 실적이 지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주가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크고 개인이 주도하는 이 유동성이 장중에 조정 오면은 계속 그냥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게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5조를 들고 기다리는 큰 손들 하시면서 성공투자님이 또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셨는데 자 김덕호 FA님은 이 개인의 유동성 장세 어떻게 보세요? 특징들 짚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개인 유동 장세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일단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내가 기관을 거쳐서 뭔가 수수료 떼주지도 않고 뭐 내가 이제 직접 해서 내가 직접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전반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어떤 실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장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왜 긍정적인 사인으로 또 볼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거나 할 때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가시대위라고 하죠. 뭐 가격이 얼마냐, 높은 가격을 뭐 매수가를 부르는 사람이 먼저가 매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똑같은 가격이면 시간대, 뭐 대량으로 하냐 소량으로 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말 그대로 위탁에 의해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기다리기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들이 계속 가격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진입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락을 한다든지 뭔가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이 표출된다든지 선행 지표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부분 됐을 때는 또 하락이 빨리 나와줘 급락을 해야 되는데 이 급락을 또 막아준 주체가 사실 이 월급 개미들. 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10년, 20년 보고 사는 거야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떨어진 것이 결코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5%, 10%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은근히 멘탈이 엄청 강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어쩌면은 멘탈이 강한 것도 있고요. 네. 그냥 뭐 돈은 이체를 해놓는데 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마치 나는 10년 뒤에 설마 이렇게 떨어지겠어. 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네. 아마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 좀 트레이더의 성향이 좀 어느 정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동 장세가 더 강하게 유지가 될지 않을까라고 저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수급 불균형 속에서 개인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 대응 방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눈길을 주서는 안 된다는 어. 거죠. 그래서 저점 매수보다는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이미 너무 많이 간 건 아닐까요? 이미 많이 간 종목들이 신고가 난 종목들이 계속 더 가는 흐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사실 어렵죠. 카카오를 지금 사도 되나 항상 질문 나오는 게 네네. 그런 질문이거든요. 참 그게 이제 어렵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 조선주 지금 못 갔으니까 나중에 지금 사놓으면 가지 않을까요? 화학주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가지 않을까요? 아직 아니라고 봐요. 10년 정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 뭐 네.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진짜 10년이 될지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추세 추종형 가는 종목, 신고가 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이 조정을 안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오후장에 지금 그 주가가 빠지는 이런 네. 흐름들이 많으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많이 올라있던 종목을 사면은 또 오후장에 빠지는 그런 낭패가 지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불균형이 있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 철저하게 그러니까 신고가 나는 종목을 잡는 것은 맞는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되 장중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서 추격해서 하는 매매는 좀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의외로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공세가 거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도 많이 이제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 많이 파는데 그 중에서도 사는 종목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종목들이 귀하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기관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좀 집중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을 조금 더 주시 있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가는 종목이라고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의 앞으로의 뭐 실적이라든지 뒷받침되는 부분을 꼼꼼히 공부하신 후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FA님의 투자 대응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결국 불균형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개인들끼리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투기장 같은 모습이 또 연출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다들 진입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 동학개미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약간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이런 불균형 속에서도 대응을 또 이제 우리의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는 분들이면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어떤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선물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인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매수권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네. 조금 이후에 조정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좀 충분히 마련하는 방법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세장에 나왔다. 이거는 결국에는 예상했던 실업 청구 건수보다 훨씬 낮게 나왔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선행 지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또 강세 바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종목이 아니라 시장 강세가 나오니까 모든 종목이 다 부양이 되는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시장보다 종목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은 이 종목이 시장 전반에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은 하셔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종목을 가리는 데 있어서 조금 투자 경험이 좀 적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종목을 고를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칫 네. 잘못하면 옥석 구분, 그러니까 옥과 돌을 한 번에 태워버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실익이 되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종목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보고 투자를 하셔라.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보수적인 투자 입장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시장에 있는 이 개인 유동성 장세, 수급 불균형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정말 평범하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하게 내 생각대로는 잘 움직여주지 않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또 확실하게 가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